1795년 프랑스는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보급, 특히 식량이 문제였습니다. 군인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음식물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저장법과 포장 방법을 찾아라. 상금은 12,000프랑이다. 뭐? 황제께서 음식 저장 방법과 포장 방법을 찾으신다고? 그럼 내가 도전해봐야겠군! 그로부터 15년 동안 연구를 거듭하여 드디어 유리병을 코르크로 막아 공기를 차단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병조림 덕분에 음식물의 장기 보관이 가능해지고 조리기구가 필요 없어 조리 시간이 간소화되므로 헹군 속도가 빨라지는 등 여러 이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잘 깨지고 너무 무거워. Please no! No! 평소 병조림의 음식을 양철통에 넣어 데워 먹던 듀란드는 음식을 가열해 살균한 뒤 양철을 오려 동글게 만들고 납땜을 해 용기에 넣어 먹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잼을 만드는 요리사 달콤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잼과 여러 음식들을 보관하는 통조림, 병조림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오늘은 나폴레옹 시대의 전쟁의 보급을 위해 개발된 병조림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에너지를 주는 것이 음식인데요. 이 음식은 잘 저장해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계절에는 저장이 필요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계절을 위해서는 저장이 필수! 병조림, 캔을 넘어 다양한 식품 저장 방법들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유팩, 각종 레토르트 식품들, 심지어 과자나 일회용 커피의 포장 등도 음식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먹기 쉽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병조림과 캔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 군용 전투 식량으로 개발된 많은 제품들이 일반 시장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에서 생활하는 우주인들도 이런 식품들을 활용합니다. 배고파. 우리 집에는 어떤 병조림 식품들이 있나 찾아볼까요? 병조림은 집에서도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 보관하면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살균, 그리고 진공. 그래서 오늘은 살균 방법과 공기를 빼는 압축, 밀봉 방법들을 알아보고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칼을 쓸 경우 칼을 조심하시고 뜨거운 불과 냄비는 더 조심조심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유리병을 잘 소독해줘야 합니다. 유리병을 물에 넣고 열탕 소독을 할 건데요. 냄비에 병을 거꾸로 세워놓고 물을 끓이는데 꼭 찬물일 때부터 병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뜨거울 때 차가운 병을 넣으면 오화장탕 깨지거나 금이 갈 수 있습니다. 10분 정도 소독한 병을 꺼내 말려줍니다. 뜨거운 병이기 때문에 금방 마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말리는 것입니다. 물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병을 소독했다면 우선 가장 쉬운 주스부터 만들어 볼까요? 우선 사용할 과일을 밀가루나 베이킹소다를 뿌려 잠깐 담궈두다가 깨끗이 씻어줍니다. 주스를 하려면 우선 과일을 갈아서 걸러주어야 하는데요. 포도는 그냥 냄비에 담아 깨끗한 손으로 주물러줍니다. 그러면 물이 생기겠죠? 뚜껑을 덮고 끓여주다 어느 정도 끓어서 과육이 물러졌으면 식혀서 주스에서 껍질과 씨를 분리합니다. 체에 받치면 좋겠죠? 그리고 다시 끓여서 바로 병에 넣어 뚜껑을 닫고 밀봉하면 됩니다. 주스는 병의 공간을 가득 채우지 말고 조금 남겨둡니다. 병 입구에 묻은 지저분한 것을 잘 닦아주고 뚜껑을 닫는데 너무 세게 닫지 말아야 하고 뜨거운 주스 때문에 뚜껑이 늘어나지 않도록 빨리 닫아줍니다. 그 다음은 토마토. 토마토는 우선 뜨거운 물에서 토마토를 살짝 데쳐줍니다. 데쳐서 껍질을 제거하고 잘라 안에 씨도 제거한 다음 냄비에 넣고 끓여줍니다. 산도가 비교적 낮은 토마토는 1리터당 레몬즙 2스푼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도가 너무 낮으면 쉽게 상하기 때문에 압력을 이용한 탈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쓸 수 없으니 레몬즙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토마토를 끓인 것에 마늘이나 양파, 향신료를 넣어 파스타 소스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 병에 넣어봅니다. 그리고 뚜껑을 가볍게 닫은 후 병의 반이 잠길 정도의 물로 20분 정도 열탕 처리를 하고 꺼내서 뚜껑을 잘 닫아 식혀줍니다. 사과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과를 잘게 잘라줍니다. 설탕을 사과 무게의 2분의 1만큼 부어줍니다. 설탕의 양은 조절할 수 있고 레몬즙을 넣어도 되지만 사과는 패킹과 산도가 적절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사과와 설탕을 섞지 말고 뚜껑을 덮어 약불에서 10분 정도 기다립니다. 설탕이 녹아 사과에 물이 나오면 잘 섞어가며 2-30분 정도 졸여주고 계피가루를 조금 넣어주면 끝!
무화과 콩포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잼보다 설탕을 적게 넣고 모양을 살려서 만드는 병조림을 콩포트라고 합니다. 오래 보관하기보다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보관하며 먹기 좋습니다. 우선 무화과를 잘 씻어서 반씩 잘라줍니다. 설탕을 무화과 무게의 10에서 30% 정도 넣고 30분가량 놓아둡니다. 그리고 불에 올려 레몬즙을 넣어주고 약불에서 은근히 끓여줍니다. 수분이 충분히 생기면 조심스럽게 저어주고 5에서 10분 정도 끓여준 후 소독된 병에 담으면 끝! 참 쉽죠? 하지만 뜨거우니 항상 조심하세요. 가정에서 병조림된 음식은 1년까지는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습니다. 통조림된 음식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라벨을 붙이고 날짜를 기입하고 깨끗하고 시원하며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읽어봤을 책 먹어도 줄지 않는 죽이라는 최숙희 작가님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쪼르야, 이것 봐! 산딸기가 잔뜩 열렸어! 산딸기는 두루와 쪼르가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많았어요. 쪼르야, 우리 이 산딸기로 큰 솥 가득 잼을 만들자! 그래, 만들어. 맛있겠다, 잼! 두루와 쪼르는 산딸기를 한아름 따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두루가 만든 산딸기잼은 겨울까지 먹고도 남을 만큼 많았지요. 두루야, 이 잼을 다 어쩌려고? 쪼르가 잼을 보며 물었어요.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되지 뭐. 두루는 산딸기잼을 예쁜 병에 담아 집 앞에 내놓았어요. 덕분에 모두들 새콤달콤한 잼을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우리가 병조림을 같이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도 두루와 쪼르처럼 이 병조림을 예쁘게 포장해서 이웃의 사람들, 친구들께 나누어주는 기쁨을 누려보기를 바랍니다. 병조림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나누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잼 만드는 요리사 달콤이었습니다.